도시를 보는, 이야기를 듣는, 그 도시의 이제 숨은 이야기들, 여기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투어였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질문을 막 할 겁니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혼자 떠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떠들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공산주의 국가. 여기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1991년 말에 끝났습니다. 30년도 넘었어요. 공산주의 끝난 지 이 나라는.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고. 최재형 선생님 잘 아세요? 독립운동.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다? 언제? 그 임시 정부 거기 33인인가? 아니고. 아닌가? 그거 섞였어요 지금. 기비독립선언서 33이랑 섞였어 지금. 섞였어요? 안중근의사 그 지원해주고 막 그런 양반이지. 오, 정답입니다. 오. 최재형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당시의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그들과 연계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공산주의자도 독립운동했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엄혹한 시대 상황을 거치면서 최재형은 서서히 잊혀졌는데, 최근에 걸쳐서 수원대학교의 박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3대가 역사학자지만 아버지, 지금 박환 교수, 그리고 아들도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박환 교수님이 사실상 발굴해냈다고, 물론 알려진 인물이지만 실제로 다시 공론화시키고, 이 쓰러진 최재형 어린 아이를 러시아인 선장 부부가 지나가다가 구조해서 데려다가 키웁니다. 러시아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으로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최재형은 그렇게 해서 군수물자 납품업을 하게 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을 혼자 잘 먹고 잘 쓰는데 쓴 게 아니라 어디다 돈을 쓰게 되냐면 독립운동에 이제 돈을 쓰게 됩니다. 어렸을 때 왔지만 자기의 조국은 결국 조선이었던 거죠. 망해가는 조선, 대한제국이 자기의 조국이었고, 정말 중요한 업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우리 박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안중근과의 관계예요. 안희상 뭐 하셨을까요 도대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1909년 10월에 그날 사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날 하얼빈에서 이또를 쐈던 그 일하고 그 이듬해 돌아가시게 되는 그 사건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안희사의 삶은 사실 잘 몰라요. 1905년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외교권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에 경술국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권을 완전 상실하지만,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고 사실은 1900년대 초부터 일본이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의 국권을 하나씩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뭐 광업 채굴권이라든지 철도부 사용권, 전기 사용권,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다가 1905년 드디어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고 군대를 고 이듬해 해산하게 되죠. 군대 해산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완전히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건 1910년이었어요. 일제 통치 기간은 1910년부터가 아니고 사실은 1900년대 초반부터였고, 1906년 이곳 연해주로 오게 돼요. 여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 바로 최재형입니다. 최재형을 만나고, 최재형과는 나이가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최재형은 당시 노인이었어요 사실 그때 기준으로는. 그러면서 30살 초반에 안중근을 만나게 되고, 안중근과 함께 의기투합하고, 최재형 선생이 설립했던 당시에 동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동의회의 군사 조직 중에 하나였던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으로 안중근 의사는 독립군 군인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함경도 지역에 있는 일본군 초소들을 공격하고 일본군도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군사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면서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최재형 선생과 이또의 사살을 기획하게 돼요. 왜 이또였을까요? 그때 그 당시 그 뭐야 총리 대신인가 뭐 그거 아니었어요? 통감이었어요. 통감. 총리 대신도 맞아요. 이또는 일본의 총리 대신을 4번이나 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일본의 제1인자였고 조슈번의 번주였고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최재형은 사실은 이 이또,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또를 제거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장소를 이제 하얼빈으로 정하게 되는 건 1909년이었어요. 왜 그때 이또가 러시아에 갔냐면, 당시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끝난 직후였어요. 러일 전쟁 혹시 들어보셨죠? 네.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어요. 이건 전 세계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전후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의 당시 전 총리 대신이었고 현 조선의 통감이었던 이또가 기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러? 러시아의 재무부 장관을 만나러 갑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 드디어 신문에 나기 시작해요. 이또가 갔다. 근데 왜 하필 서울이 아니고, 이또는 당시 한성에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우리 조선 사람이죠. 서울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이또를 죽이기. 그쵸? 기회도 훨씬 많고 도망갈 때도 많고 네. 숨겨줄 때도 많고. 근데 왜 하필 하얼빈으로 갔어요? 한국 사람인 거를 들키지 않는. 아, 광고 효과라고 해야 하나 여러 나라 그 있으니까 행사 정말요? 크니까. 네. 정답. 오. 물론 정답은 없어요. 안중근 의사의 머릿속을 우린 모르니까. 그죠? 최정 선생님의 머릿속도 모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렇게 왜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또와 사실 러시아 재무부 장관의 만남, 또 향후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와 일본 관계, 극동아시아의 지역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아시아는 정말 다 못 살고 다 죽어가는 나라들인 줄 알았는데 유럽이 졌단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 이또가 도대체 조선이라고, 조선은 더 모르죠. 그렇죠. 한국이란 나라도 사실 잘 예전에 몰랐잖아요. 한국이 어디야 막 이랬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 알지만 그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청년이 도대체 저 노 정치인을 왜 사살했는가? 이거는 신문 기자들이 쓰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플랫폼에는 수많은 러시아 기자들, 일본 기자들, 통신사의 국제 통신사들의 수많은 기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딱 쏘고 나서 3번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데 러시아 말로 외쳤어요. 까레야 우라, 까레야 우라, 까레야 우라라고 외칩니다. 왜 조선인이 러시아 말로 외쳤냐? 러시아 기자들 들으라고 사실. 그래서 러시아 기자들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일본에게 이미 전쟁에서 한번 져서 자존심이 엄청 구겨진 러시아 사람들이 저 눈엣 가시 같은 이또를 조선 젊은이가 죽여줬어요. 기자들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을 쓰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 뉴스를 타전합니다. 도대체 왜 조선의 젊은이가 이또를 죽였는가? 이거는 한반도의 평화를 짓밟는 짓이고 사실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죠. 그렇지. 러시아 제국이라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세상 국제 정세 착함이라는 건 없어요. 선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이익뿐이 없는 건데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기자들이 그런 뉴스를 전 세계로 타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뉴스에 그게 나와요. 그게 아마 안중근 의사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또는 총을 3발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분 후에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사실 3발을 더 쐈어요. 주위에 있던 관료들. 왜 그랬을까요? 안중근 의사는 이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면 이또 얼굴 정확하게 나오죠. 당시 흐릿한 신문 기사에 나온 이또의 얼굴들밖에 없었어요. 정보도 부정확했어요. 여기 내릴지, 최가구역에 내릴지, 이또가 과연 어느 칸에 탔었을지, 키가 작은 저놈이 이또인지, 그 모든 정보 사실은 최재형 선생과 함께 준비했던 정보들.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안중근 의사가 그랬죠. 이거 나 혼자 한. 최장이 없었어. 왜냐면 그러면 법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얘도 도와줘. 우리 우두머린 얘고요. 얘는 내 밑에 있던 애고요. 그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나 혼자 한 짓이다. 다 나의 혼자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 기억 속에는 안중근 의사 혼자만의 일이라고 사실 기억하지만 이건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고요. 당시 러시아는 일본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일본이 신병인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병을 넘겨주시게 되고 어디로 갔냐면 지금 중국의 대련 리순 감옥에서 결국 그 이듬해 돌아가시게 되죠. 안이사 지금 어디 계신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안이사는 결국 돌아가셨고 안이사의 가족들은 최재형 선생이 이곳으로 모시고 이곳으로 모시고 와서 안이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 우리 다 알고 있죠. 아들에게 죽으라고. 그렇죠. 그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해요. 떳떳하게 그건 죽으라고. 정말 못하는 일이거든요. 어머니 모시고 와서 사실은 한반도에 있으면 일본이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최재형 선생이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우스리스크에서 조마리아 여사 그냥 살게 한 게 아닙니다. 존중해드렸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실 수 있게, 장사를 하실 수 있게 국수집을 마련해드렸고, 그래서 국수 장사를 하실 수 있게. 그 교생은 1918년 전노 조선인 중앙총회라는 걸 개최합니다. 1918년이에요. 이미 10년이 흘렀죠. 안이사 돌아가시고 나서 또 8년이 흘렀죠. 전노 조선인 중앙총회는 1918년 우스리스크에서 열렸고 전 러시아에 있던 모든 한인 지도자들을 모아서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자 우리가 나라를 뺏긴 지 10년 가까이 됐어. 그러면 앞으로의 한반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의견을 내기 시작해요.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 300여 명 정도 모였고요. 그 2주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사람들이 뭘 결정하냐면 우리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하자.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라는 걸 결성합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되고 이게 1919년 상해에서 상해 임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상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계승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 이곳 연해주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선생은 너무 안타깝게도 1920년 4월 여기서 결국 돌아가시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했다 그랬죠. 볼셰비키 볼셰비키. 혁명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적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아, 영국군,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도 일본이 그걸 가만둘 리가 없죠. 일본이 이제 엄청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여기에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6만 명을 주둔시키기로. 눈엣가시 같은 독립군 제거가 이들의 첫 번째 목표였고 오자마자 한 게 1920년 4월 바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도 참변은 들어보셨나요? 네. 똑같은 사건이 여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조직적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거점 제거였어요. 일본의 군사작전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서 4월 참변이 벌어지게 되고 4월 참변 때 여기서 이제 좀 멀리 떨어진 신안촌에 선비도 어디 있다고 기관총을 거치시켜 놓고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노인, 뭐 청년 뭐 할 거 없이 사람들이 뛰어나오겠죠. 기총소사를 해서 수백 명을 죽였어요 일본 놈. 그랬던 곳이 이곳이고 최재형은 우스리스크에서 잡힙니다. 최재형 선생은 사실 도망가라고 했어요. 정부가 이미 샜기 때문에 우리도 밀정이 있었죠. 우리도 일본 내부에 밀정이 당연히 있죠. 최재형에게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산으로 도망갔다가 가족들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어떤 아버지가 내 자식을 죽이겠다는데 나 혼자 숨어 있겠어요. 맞아. 1920년 4월 4일 우스리스크에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딸들은 도망가라 아버지 우리는 괜찮을 거다. 근데 어떤 아버지가 그걸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 죽일 것이다. 왜? 나는 최재형은 러시아 국적자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도 초청받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러시아의 관리였고 러시아에서 굉장히 총망받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런 뭐 신경 안 썼죠. 러시아 제국은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결국 4월 5일 잡혀서 돌아가셨는데 최재형 선생의 유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독립지사들 중에 이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독립지사들은 유해를 안 돌려줘요.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유해를 가지고 기를까봐, 신성시할까봐, 그게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까봐, 장례식이 또 열리고 막 이러면 그런 것들이 소요사태로 번질까봐 사실은 일제는 그걸 못하게 해요. 김중근에서 단지한 건 알고 계시죠? 네, 단지동맹 네. 좋았고. 이거 어디서 했는지 아시죠? 단지동 스키노에서 하셨어요. 저는 단지 혼자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네. 12명의 단지 동맹 단원들과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실은 했던 거사가 이또의 제거였어요. 단지 동맹 12명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6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6명은 이름은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사실. 지금도 우리에겐 숙제가 남아있어요. 안이사의 유해도 찾아야 되고 안이사와 함께 했던 그 단지에 했던 6명도 사실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